아니요. 자, 23번 봐라. 23번 이거 경우의 수 문제거든. 그냥 넣어놨어 해보라고.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시도해봐. 알았지? 23번 알죠? 네, 그냥 이건 내가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내가 설명해봤자 있죠. 의미는 있겠는데 어차피 지난번하고 똑같이 설명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반드시 다시 풀어봐. 알았지? 경우의 수 문제야. 이거는 그냥 다시 풀어보라 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밑에 것도 찾았죠? 계속 내가 자랑하는 거야. 똑같은 거 찾았다고. 알았지? 제발 잘 보시고 583번 유사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25번이죠? 25번도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 문제는 내가 시험에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해놔야 되겠죠.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노가다 진짜 계속 떠봐. 안 돼. 해야 돼. 무조건. 답지 알려준 대로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돼. 내가 물론 순서도 막 적어놓고 막 그때 수업 시간에 하긴 했죠. 근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연습용으로도 다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진짜 다 똑같습니다. 연습용으로도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가나다 조건 이렇게 좀 살짝 변형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이거 몇 많이 났네. 27번은 우리가 이제 규칙을 찾는 건데 이런 거 좀 많이 나오죠. 이거 나머지 같은 애 알았지? 요거는 하고 갑시다. 계속 보는데 f의 0은 0이다라는 게 나와 있고 f의 10n 플러스 k가 되어 있을 때 얘가 이제 우리가 규칙이 많이 뜨는 문제가 있고 규칙이 많이 안 뜨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규칙이 있고 자주 안 나오는 규칙이 있잖아.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규칙이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은 그 밑에 28번을 펼쳐봐도 거기 밑에도 똑같은 멘트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느드가 달라져 있는 거고 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냐면 그냥 자릿수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f의 100이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빵 더하기 빵 이렇게 해서 그냥 1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f의 이게 너무 애매하니까 뭐 12 같은 거 되면 이렇게 되죠. f의 얼마냐면 10 규칙이 곱하기 1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f의 얼마가 되냐면 1에다가 더하기 k가 되니까 얘가 2가 나오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요 f의 1을 다시 봐야 되는데 f의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되죠. f의 얼마? 10 곱하기 0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0이니까 f의 0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f의 0이 0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1 나옵니다. 따라서 얘가 결론적으로는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되는 건데 이 규칙이 뭐냐라고 하면 자릿수 더하는 거야. 나오면 그냥 그렇게 외우라고. 똑같이 나오면. 근데 해도 돼.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은 당연히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는 규칙이 막 엄청 변화를 주진 않을 거야. 만약에 내면 지금 내가 밑에 낸 것처럼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9999니까 뭐가 되는 거야? 9를 3번 더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서 살짝 헷갈려 할 수 있는데 999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9 더하기 9 더하기 9가 되는 거야. 그럼 27이거든. 근데 우리의 K는 27이 아니란 말이야. 다 정수 K란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더 합성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얘를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7을 한 번 더하면 2 더하기 7이 돼서 9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까지 사실 살짝 외워두면 훨씬 더 빨리 풀어. 만약에 이걸 자 999야. 이걸 하나씩 일일이 다 하잖아. 그럼 진짜 오래 걸려. 이해됐죠? 진짜 오래 걸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근데 언제까지 하는데요? 라고 하면 여기 주어진 범위의 값이 나올 때까지. 은우야? 날 봐야지. 왜 저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 나 여기 있을 때 계속 여기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잘 보고 있네 그랬는데 여기로 갔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27번입니다. 이거 그냥 외워버려. 애매하면. 애매하지 않더라도 외워버려. 알았죠? 나 이미 이해했어. 그래도 외워버려. 그냥 밑에 보면 똑같이 나오잖아. 이런 멘트들은 좀 나오는 편이야. 알았죠? 그냥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뒤에 자릿수 다 더하면 돼.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그냥 외워버리라고. 이해됐죠? 그렇게 봐. 그래 좀 빨리 풀어. 물론 다른 규칙이 나오면 당연히 그때는 이제 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규칙이 나오면 이렇게 되고 이게 어려운 게 이거야. 봐봐. 디귿 봐봐. 디귿 요거 문제.
그 28번도,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완전 똑같은데 어딘가 기출이겠죠? 여기는 그 우리 고쟁이 540번은 6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였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5의 배수이면 5의 배수다라는 게 또 디귿에 나와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얘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 발레 때문에 어렵다겠단 말이야. 물론 해설지를 보시면 이 발레가 나와 있으니까 그 발레를 보면 되긴 하는데 fn이 5의 배수이면 n은 5의 배수이다 안 되는 게 뭐야? 23 같은 거 딱 적으면 돼. 5의 배수는 아닌데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많죠.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뭐 41 이런 것도 된다 이 말이야. 23 이것만 하더라도 얘는 2 더하기 3이니까 5야. 그러면 fn이 5의 배수야? 5의 배수 맞잖아. 그치? 그런데 n이 5의 배수냐?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발레가 딱딱딱 떠올라야 되는데 디귿디귿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멍 때리지 마라잉. 자, 29번입니다. 이거 벤담입니다. 그 연습하라고 진짜 보면 너희들도 기가 막혀야 돼. 나만 기가 막히면 안 되고. 진짜 이거 이렇게 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 여기 화면이 안 보이지만 너희들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그냥 29번은 경우에서 벤담이라고 해 놓으시고 위아래 아주 똑같이 내가 문제 만들어 놨죠? 위에 부분이 우리 고전이고 밑에 부분이 유사문항입니다.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발요. 알았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돼.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는 노가다야. 걔 노가다니까. 연습하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1번입니다. 이 그림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 그림은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물론 얘는 합성을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 합성을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 이건 식을 빨리 찾아줘야 돼.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식, 이렇게 올라가는 식. 얘가 y는 2x야. 아직도 이걸 못 찾고 있으면 안 돼. 딱 보자마자 y는 2x 이게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1차 함수식이 이러면 살짝 애매해져. 알았지? 우리 아들도 해. 중학교 2학년이야. 알았지? 중학교 2학년도 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보시고 얘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x 여기가 1 나왔으니까 플러스 2 하면 됩니다. x절편이 1 나왔으니까 1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이 우선은 완성이 돼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왜냐하면 f의 7분의 5 f의 합성함수의 7분의 5 f의 합성함수의 7분의 5 이게 계속 합성한단 말이야. 당연히 뭐가 있겠냐? 규칙이 있는 거야. 이거는 아시겠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을 못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지? 값 f의 7분의 5의 값 7분의 5 어디 있냐? 여기 있나? 이거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찾다 보면 규칙이 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규칙이 얼마였더라? 야, 안 해놨어. 543번. 잠깐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규칙만 알려줘. 너희들 나중에 찾아봐. 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때도 적어놓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7분의 한 번 하면 7분의 4가 나오고 다시 7분의 4를 여기다 넣는 거지. 얘가 이제 7분의 4니까. 그럼 7분의 6이 나오고 다시 7분의 6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7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 7분의 1을 이렇게 대입하면 7분의 4가 돼서 이제 반복되는 거지. 몇 번마다 반복하는 거야? 3번마다 반복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는 그 3 모양이니까 와 합성함수 이렇게 두 번 하고 합성 이게 아니야. 알았지?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직접 다 계산해서 노가다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똑같은 거 찾아놨을 겁니다. 봐봐. 방금 전에 나는 우리 위에 거는 그림을 줬잖아.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못하면 안 돼. 그림을 줬잖아. 그러면 식을 세워야 되고 식을 줬잖아. 그럼 그림을 그리는 게 좋긴 해. 이거는 지금 식을 줬고 아까 위에 건 그림을 줬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문제는 똑같죠. 차이가 뭐야? 얘는 이제 6분의 1이고 얘는 7분의 1인 거야. 이게 더 귀찮아. 왜 이게 더 문제가 귀찮지? 6분의 1의 규칙을 찾아야 돼. 6분의 1 몇 번마다 돌지 이걸 찾아서 100번째가 뭐가 되는지 찾아야 되고 얘는 7분의 1을 규칙을 찾아서 몇 번째 돌지를 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훨씬 더 귀찮은 거야. 산수가 많지. 왜냐면 규칙을 2번 찾아야 되니까. 이해됐죠? 근데 선생님 저 그림 못 그리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림 못 그리겠는데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6분의 1이니까 맞춰서 넣으면 돼. 여기다 6분의 1 넣으면 되지.
이해됐죠? 그림 못 그리겠으면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아, f의 6분의 1은 위에다 넣으니까 6분의 2가 돼. 그 다음에 f의 2의 6분의 1은 다시 얘가 들어가는데 6분의 2가 아직은 2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저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얘가 3분의 1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지. 아직도 2분의 1을 못 넘어갔으니까 f의 3의 6분의 1은 이 3분의 1을 위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3분의 4가 되면서 이제 넘어간 거지. 알라? 미안하다. 2분의 1 넘었구나 이미. 말을 했어야지. 얘가 이미 넘었구나 3분의 2가. 그럼 3분의 2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f의 3의 6분의 1은 저 위에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야. 알았죠? 만약에 그림 그리기 싫으면 이렇게 그냥 범위 보면서 위아래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규칙이 뜨겠죠? 그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몇 개만 더 할게요. 내가 80문제 40개 만들어 80개? 80번까지 있죠. 보세요. 없어요. 유사문항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걸 찾아놨는데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여기 부등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번에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유사문항인데 얘를 잘 해결해 주시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자 잠깐만 다 됐고 y절편 1이고 그래프에 다 있어. 아니 화면 이렇게 키우려고 다 있죠. 이거는 얘는 완벽하게 식이 다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가 다 있어. 그럼 너희들이 좀 더 편해하긴 하지. 그래서 내가 그네들 다 풀어드렸는데요. 이런 걸 보시면 얘가 뭐냐? f의 gx가 0인가? f 합성함수 gx가 0인 거지. 어떻게 풀었냐? 기억나냐? 어떻게 하냐? 자, 간만에 하니까 f의 g의 x가 0 되는 거지.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거지? f인데 여기에다 뭐 대입하면 0 되냐? 그거 찾으면 돼. 그러면 f라고 하는 애가 이 2차 함수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넣으면 되는 거야?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넣으면 0 되는 건가? 이거 없다 값이. 알파 정도로 놓자. 그러면 f의 알파가 0이 되고요. f의 얼마냐면 3이 0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는 g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gx가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gx가 얼마 되는 거? 3이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gx가 3이 되는 건데 gx가 누구더라? 이 녀석이 gx죠? 자, 이 녀석이 gx니까 gx가 3이 되는 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거든. 알았죠? 알파는 어디 있대? 음수지. 음수가 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만나는 알파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만나는 x의 값이 하나가 더 있겠죠. 그래서 몇 개 있는 거지? 얘가 1차 함수니까 각각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오죠. 혹시 이해하고 있나요? 이 정도 보시고요. 밑에 거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니은번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저거는 fx하고 gx가 같고 또는 fx하고 마이너스 gx가 같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마이너스 gx는 뭐냐면 x축 대칭이에요. 누구? 이 녀석의 x축 대칭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개수만 물어봤어.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얘가 쓱 나 옛날에 다 했다 이건. 이렇게 되고 x축 대칭이니까 여기 그대로 있고 이렇게 가겠죠. 요게 마이너스 gx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fx하고 gx하고 교점이 하나, 둘. 그 다음 fx하고 마이너스 gx 교점은 둘. 근데 같은 게 있는 거니까. 같은 게 있으니까 원래는 4개인데 서로 다른 건 3개밖에 없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fx의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봤죠. 한번 봐봐요. 디귿번입니다. fx의 0이죠. 여기서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얘가 지금 언제 0이 된다겠냐면 내가 이거 알파라 그랬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f의 알파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f의 얼마? 3이 0이 되니까
결국은 fx가 얼마가 된다고 했고 3이 된다고 했고 알파가 된다고 했고 fx가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3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봐봐. 내가 알파 같은 경우는 음수니까 여기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밑으로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알파거든. 근데 알파는 음수거든. 그러면 fx하고 y는 알파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쪽에가 있겠죠. y는 알파가 음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근이란 말이야. 싹. 얘가 근이란 말이야. 싹. 이렇게. 그래서 x1하고 x2가 근이야. 그럼 그 근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여기서 x1 더하기 x2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대칭성이니까. 중점이죠. 그 다음에 3하고 y는 3이죠. y는 3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한 절반 정도 있겠죠. y는 3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x3가 있고 여기가 x4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죠. 그래서 x3하고 x4를 더하면 여전히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중점이니까 대칭성 그대로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해들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위에 멘트에다 적을 때도 한 문제, 보기 하나하나가 그냥 한 문제라고 그랬어. 그냥 그렇게 내도 돼, 이거는. 보기 하나하나가 그냥 한 문제야. 그렇게 내도 문제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시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문제는, 그림은 아주 비슷하잖아, 그치? 근데 물어보는 게 조금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문제는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 문제에다가 혼합을 시켜놨어. 그러면 어느 게 더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부등식이 더 어려워. 방정식보다는. 그래서 살짝은 풀어줄 거야. 알았지? 얘는 합성함수가 지금 메인이 아니어가지고 문제가 좀 다른 거야. 이 왼쪽에 건 합성함수가 메인이란 말이야. 근데 오른쪽은 지금 합성함수가 메인은 아닌데 그림이랑 식은 되게 비슷해 보이지. 근데 얘는 합성함수가 메인은 아니어서 사실은 딱 챕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챕터가 아니기도 해. 그냥 이거는 2차 부등식 쪽의 문제라고 봐도 돼. 그냥 그림이 비슷해서 그냥 찾아놓은 거야. 알았죠? 근데 문제 풀 때는 어렵진 않죠. 그냥 요 정도는 뭐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미안해. 기억부터 봐. 기억은 여기죠. 얘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함수 값하고 여기 감마죠. 누가 더 크냐? 감마가 더 크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맞죠? 쉬운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니은반은 fx가 있고 그 다음에 f의 x 마이너스 gx 이렇게 있는 거죠. 는 0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요. fx가 0 되거나 fx하고 gx가 같아야 되니까 fx가 0 되는 건 이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fx하고 gx가 같은 것도 이거 두 개입니다. 세 개네요. 그래서 세 개가 되겠습니다. 교점이 세 개니까.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번 한번 볼까요? 디귿번엔 gx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gx 마이너스 fx. 이거는 진짜 딱 2차 부등식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해놓기만 하고 갈게요. 얘가 플러스면요, 얘가 마이너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입니다. 이건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데 얘는 합성함수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다시 찾아야 되려나 보다. 다 저기 문제네. 부등식 문제네, 거의. 다시 찾아라. 적어놔야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꼭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34번은. 그냥 2차 부등식 문제야. 지금 풀어보니까 2차 부등식 문제네. 자, 35번입니다. 이걸 진짜 빨리 풀어야 돼. 진짜 빨리 풀어야 돼. 진짜 빨리. 자, 봐봐. 이게 답이 몇 개더라? 551번이. 진짜 빨리 푼단 말이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뭐냐? ffx가 fx야. 이거 ffx가 fx는 엄청 많이 나오지. ffx가 fx야.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풀 때 무조건 어떻게 푸냐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 fx는 t야. 그래서 ft가 t가 돼서 잠깐만. 알죠? t가 상수가 아니야. 문자야, 문자. 그래서 y는 ft하고 자, 봐봐. y는 ft하고 and y는 t의 교점을 구하면 돼. 그럼 여기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 워닝이야. 봐봐. 교점이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따다다다당 t1, 따다다당 t2,
그 다음에 얘가 T3, 그 다음에 얘가 T4 이렇게 되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내가 T1을 구했는데 그 T1이 뭐야? 사실은 fx가 T1인 거거든. fx가 T2고, 그 다음에 fx가 T3고, fx가 T4인 거야. 그렇게 하는 x를 다시 찾는 거야. 그러면 T1이 된다라고 하면 T1이 여기에 있거든. 요게 y축 여기가 T1이란 말이야.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fx하고 T1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 T2는 얘가 되고, T3는 얘가 되고, T4는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렇게. 됐냐? 그런데 내가 원래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이렇게 설명 안 했지. 엄청 빨리 설명한 거고. 원래 수업 시간에 그래프를 2개 그렸다고. 누구하고 누구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FT하고 T의 그래프를 그려서 T1, T2, T3, T4를 그린 다음에 다시 fx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얘네들의 교점을 내가 찾았단 말이야.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우리가 시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얘가 y는 x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fx가 fx가 되어 있고 y는 x잖아? 그냥 이렇게 그어. 답이야. 하나, 둘, 셋, 넷. 시간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어. 그리고 교점이 답이야. 알았죠? 시간 없으면 이렇게 교점이 답이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너희 당연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여기서 보실까요? 얘는 FFA가 FA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FX가 FX죠. 어차피 실수 A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으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FFX가 FX야? 잘 모르겠어. y는 x하고 만나는 점 그냥 다 그으면 답이야. 알았죠? 근데 이해는 해야 돼. 이해는 해야 돼. 옛날에 이거 은혜했지. 이제 역함수까지 완벽하잖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볼까요? 40번까지 할게요. 이해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는 딱 이것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fx를 t로 치환해서 풀죠. fx t로 치환해서 풀죠. 그래서 이게 지금 ffx가 뭐래? 발음도 안 돼. ffx가 fx인 걸 변형한 거지. 그래서 ffx가 5-fx 이렇게 바꾼 거야. 자, 밑에 거 볼게.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뒤집어진 거야. 그래프만 위아래로 빡빡. 원래는 위로 볼로인 게 밑으로, 맞죠? 뾰족한 게 밑에 뾰족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 다시 봐. ffx가 2-fx가 있죠? 그럼 뭐라고? fx를 내가 뭘로 치환하라고? t로 치환하라고. 그럼 ft가 뭐가 되냐면 2-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y는 ft하고 and y는 뭐냐면 2-t의 교점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 그래프만 따로 그리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ft축인 거야. 그러면 ft축이면 똑같죠? 그림은 저희가 3이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t, ft고 2-t는 당연히 2를 지날 테고요. 여기가 2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납니다. 쓱 지나.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t1이 되고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t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1하고 t2 값이 나와 있는데 그 t1하고 t2 값이 내가 조금만 잘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자, 나는 해야 되는 게 뭐냐? fx하고 t1의 교점을 구해야 되고 fx하고 t2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t가 t1일 때 만난다는 소리고 t가 t2일 때 만난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t가 t1이 되고 t가 t2가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t가 뭐였어? fx니까 다시 돌려놓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뭐 구해야 되는 거야? x를 구하는 거야. fx하고 t1이 만나는 거야. 자, t1이 여기거든. 그럼 2보다 살짝 작아. 2보다 살짝 작다고. 여기가 1, 2, 3이니까 여기가 2잖아. 그치? 근데 야, 그럼 선생님 t1을 구하면 되냐? 구해도 돼. 근데 여기서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런 거 찍을 수 있는지만 보면 돼. 봐봐. 여기가 t1이 여기인데 여기 교점이 2보다 1과 2 사이에 있는 수야. t1이 1과 2 사이에 있는 수라고. 그러면
T1이 한 요 정도 있다는 소리야. 1과 2 사이. 잠깐 여기가 2죠? T1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맞나요? T1이 1과 2 사이에 있다고. 아니지. T1의 값, 잠깐만. 나 헷갈렸다. 멍청한가 봐. 미안해. 걔 바본가 봐. 갑자기 헷갈리고 난리야. 마음이 급한가? 미안해. T1이 여기가 1이지. T1은 얼마 사이 있어? 0과 1 사이에 있어. 개멍청한데 그 함수 값이 위에 있는 거고. T1은 0과 1 사이에 있어. 얘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0과 1 사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T1을 어디다 그려야 돼? 이건 XFX 그래프지? 여기다 그려야 되는 거죠. 쓱 이렇게. 미안해. T1 이렇게 하죠. 그럼 교점 몇 개냐? 2개 이렇게. 그래서 교점 몇 개 나와? 여기서 2개 나오죠. 자, 봐. T2 한번 볼까요? T2가 여기에 있어. 얘는 지금 얼마냐면 1하고 2 사이에 있네. T2는 1하고 2 사이에 있어. 그치? T2는 1과 2 사이 이렇게 있죠. T2는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이 사이에 T2가 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됐죠? 그럼 교점 몇 개? 1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건데, 그림을 한 번만 그려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한데, 니들이 이 TFT 그래프하고 XFX 그래프를 구별을 잘 못할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2개를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해결하면 더 좋고요. T가 상수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들었던 질문 중에 T가 상수 아닌가 이런 거. Y는 T 하면 상수인 줄 알아. 아니야. Y는 T면 T가 1일 때 Y도 바뀌고 T가 2일 때 Y도 바뀌니까 이게 T하고 FT 그래프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잘 봐봐. 이 국어적인 문장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g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fx가 0보다 크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문장만 보시면 되죠. 다시요. 뭐라고요? g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gfx가 항상 0보다 크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국어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냐, 이 정도 차이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gfx가 0보다 큰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직접 하셔야 되죠. 어떻게 직접 한대? 응? 넣어서 한 거 아니었어, 내가? 직접? 여기? 이거 봐봐. 여기에 지금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죠? fx를 t라고 치하네. 그럼 뭐가 되냐? gt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gt가 0보다 클 거야. 자, gt가 0보다 클 거다. 그러면 gt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가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t 마이너스 2에다가 t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고,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t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t라고 하는 게 뭐였더라? fx였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또는 fx가 2보다 크다라는 소리야. 항상 우리 시작이 여기가 지금 그거야. 이거 항상 이게 크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도 가야지. 그러면 항상 크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fx가 뭐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항상. 알았죠? 아니요? 아, 작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항상. 돼, 안 돼? 아니, 이거 돼, 안 돼? 에잉, 돼, 안 돼? 아니, 항상 작을 수는 없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k가 항상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아, 이건 안 돼. 항상 작을 수는 없잖아. 알았죠? 왜냐면 이렇게 항상 증가하는 형태, 이런 형태니까 0보다 큰 애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얘 봐야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이 항상 2보다 크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 항상 0보다 크다. 판별시 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그거 잡을 거 저기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 확인해. 오우, 과감한데. 자, 그래서 유사문항을 찾았는데 유사문항이 좀 더 쉬워. 유사문항은 그냥 너희한테 나와 있어. 이렇게 국어도 해석하지 말라고. 근데 이 말이 저 말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같이 그냥 넣어놨습니다. 문장을 똑같이 안 바꾸고. 그 위에 있는 문장이 밑에 있는 문장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등호가 있다잉. f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다이렉트로 있는 거고, 위에 거는 작거나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표현이니까 크다라가 되는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등호 있는 거 없는 거 차이인데 39번하고 40번의 문장을 잘 읽어보고 이게 좀 뭐라 해야 돼? 매칭이 되는구나 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 그 그림 그리는 것부터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다 그림 그려야 되거든요. 그쵸? 41번 다 그림 그려야 되고, 내가 문제 몇 개는 어차피 더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